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변에 땅과 집은 널려 있는데 과연 내 땅은, 내 집은 어디 있을까? 고민 많은 분들을 위해 오늘도 매력적인 부동산 정보 들고 찾아온 부동산 콘서트입니다. 초고강도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호가가 수천만 원씩 떨어지는 등 과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거래 자체가 금지됐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답답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서울 기존 아파트 시장과 강남권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거래 위축과 가격 하락 움직임이 뚜렷한 반면 투기 지역 규제에서 벗어난 곳은 아파트값 상승폭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전화 상담번호 02866-4362번 열려 있고요. 또 문자 상담번호 070-8836-5683번 열려 있습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콘서트 출발합니다. 네, 오늘 부동산 콘서트는 가치투자연구소 강성욱 대표 그리고 이규미 이사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가져오신 매물 살펴보기 전에 먼저 강성욱 대표와 함께 부동산에 관련된 이슈 하나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리 부동산 대책 후 강남을 포함한 이 서울 전체 부동산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의 한숨이 나날이 깊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초고강도 규제 약발 톡톡히 보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 시장 분위기 한번 전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파리 부동산 대책이 아주 초강력 태풍처럼 다가와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또 생각도 많으시고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은 어쨌든 이제 규제가 강화되면 그전에는 규제가 완화책이 항상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시점이 가면 다시 완화를 할 수밖에 없는 경제 순환의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큰 틀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파리 부동산 대책이 뭐 다주택자들이 이제 집을 많이 갖고 있는 경우에 뭐 양도세를 중과한다거나 또는 LTV DTR 강화해서 대출을 규제한다거나 또는 분양권을 전매 제한을 한다거나 아무래도 수요에 굉장히 이제 집중되어 있는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정책이 나타나면 단기간에는 항상 어쨌든지 이제 그 반응이 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조금 지나봐야 알지만 단기나 또는 중기나 장기에 걸쳐서 여러 가지 이제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14일 날 부동산 114에 한번 통계를 보면서 단기간에 최근의 정책들이 나타난 효과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14일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는 서울의 아파트는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소위 말하면 재고 아파트, 그 재고 아파트는 그냥 보통 우리가 사시는 아파트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아파트를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재건축 아파트는 속성상 내재 가치, 우리가 이제 재건축 아파트는 많이 이제 그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허물고 새로 이제 높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의 가치가 충분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좀 투자성으로 가치가 올라가는 형태로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떨어질 때는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더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아파트는 재건축 아파트가 진행이 되고 밀고 가면서 그 다음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하락 상승폭이 줄면서 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좀 조정이 되는 현상을 발생하는데요. 통계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값이 지난주에 같은 경우 이제 0.07% 상승을 했습니다. 2주 연속 상승폭이 이제 둔화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이제 일반 아파트도 상승 국면이 조금 더 진정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단기간에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아파트 경우는 전체로 보면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이 이제 0.25%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하락했다는 건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락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조금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분양권이라든가 입주권 자체에 전매 제한 강화를 했기 때문에 수요를 또는 판매를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급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제 강동구는 0.28%, 그다음 송파구도 0.07% 내렸기 때문에 많이 오른 지역이 많이 내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강동구 둔촌 중흥 아파트라든가
또는 잠실의 이제 중 5단지 같은 경우가 어쨌든 뭐 한 500에서 또는 5천 또는 1억 가까이 또 급매물이 나와서 좀 조정이 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 아파트는 제가 작년에 이제 여러 번 이제 뭐 방송이나 세미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대형 이슈가 아직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단기간 이슈에 대해서 지금 집중을 하시는데요. 초과이익 환수제는 어떻게든지 이제 올 연말까지는 관리처분인가 이제 신청이 안 되면 초과이익 환수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억 원 정도의 초과이익을 환수를 당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앞으로도 좀 주요 지역은 약간씩 밀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대책 발표 이후 약 보름 정도가 지났는데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는데 반면 이 투기 지역 규제에서 벗어난 지역은 상승하고 있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투기 과열 지구하고 투기 지역 이렇게 나누어서 이번에 이제 서울도 전체는 다 투기 이제 과열 지구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11개 구 같은 경우가 이제 투기 지역에 들어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투기 지역에서 빠진 지역 같은 경우가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기 때문에 반사 이익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통계적으로도 이제 관악구나 또는 강북구, 뭐 도봉구 같은 경우가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씩 상승을 또 했는데요. 통계 보시면 어쨌든 모두 한 통계 0.21%, 도봉구는 0.19, 뭐 강서는 0.19, 중랑은 0.16%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개별 아파트마다도 관악이든 강북구에도 아파트마다 약간씩 이제 오름폭이 조금씩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어떻게 이제 크게 두 부분을 나누면 투기 과열 지구의 이제 투기 지역을 제외한 투기 과열 지구는 상대적인 상승폭들이 조금 더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투기 지역은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씩 밀려가는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내용을 한두 달 안에 다 일어날 일입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7월 말에 이제 가계부채 종합 대책을 또 이제 내게 됩니다. 아무래도 가계부채 종합 대책이라는 것은 대출을 조금 더 규제를 하겠다 이런 형태로 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규제가 강화되는 형태로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이 이제 또 8월 말에는 나오게 됩니다. 8월 말에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주거복지 로드맵이 8월에서 9월에 나오면 이것도 이제 어떤 서민층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주거를 어떻게 확장을 하고 또는 이제 임대주택을 어떻게 확장을 하고 공급을 어떻게 늘리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주택자라든가 이런 분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이롭습니다만은 기존의 어쨌든 다주택자들은 여러 가지 내용상 어쨌든 이제 방안으로 본다면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이제 여유가 있으시면 뭐 조금 더 가지고 가셔도 무방하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내년 4월에 양도세가 중과세가 되는 만큼 적절히 이제 매도하셔가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이제 그 임대주택에 대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또 대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등록하셔가지고 또 정상적으로 또 세금 내시면서 하신다 그러면 뭐 취득록세라든가 양도세도 상대적으로 또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으로 또 정부의 정책하고 같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또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시간에는 8.2 대책 이후 둔화되고 있는 서울을 포함한 투기 과열지구와 또 반면 상승하고 있는 그 외 지역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또 전문가가 준비한 특급 매물 살펴보러 떠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가 준비해온 매물 만나보기 전에 부동산 콘서트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나 매물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다면요. 02-866-4362번 전화상담 열려있고요. 또 문자상담 070-8836-5683번도 열려있으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더불어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립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매물부터 살펴볼까요? 화면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매물입니다. 공릉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인데요. 위치는 서울여자대학교에서 1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층수는 지하 1층 그리고 지상 3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면적은 대지 면적 191.1제곱미터, 연면적은 296.35제곱미터에 해당됩니다.
준공은 2005년 6월 완료가 됐고요. 매매가는 17억 원입니다. 임대 시세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500만 원 예상이 되고 예상되는 대출 시세 역시 5억 4천만 원. 따라서 예상되는 실투자액은 11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볼 첫 번째 매물은 강성욱 대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공릉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입니다. 먼저 입지 여건부터 살펴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단독주택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단독주택은 아무래도 땅을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깔고 있기 때문에 땅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서울 지역은 부동산에서 이제 토지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분양하는 것들은 굉장히 가격이 높게 되는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이제 뭐 도보로 1분, 조금 느리신 분도 2분이면 갈 수 있는 바로 학세권이다. 대학교에 이제 바로 근접해 있기 때문에 공실이 전혀 없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임대 수익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장소 입지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제 주변으로 조금 확대하시면 이제 서울과학 기술대학교도 있고요. 육군사관학교도 바로 인접해 있어서 전체적으로 대학교인데 뭐 중요한 건 서울여자대학교 바로 인접해서 학세권으로 아주 임대 수요하기 좋은 자리에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을 보시게 되면 이제 7호선 같은 경우 공릉역이나 뭐 태릉 입구역이 인접해 되겠고요. 그럼 6호선은 봉화선역이 또 인접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쨌든 서울여자대학교 같은 경우가 학생이나 또는 뭐 임직원을 포함해서 한 10,000여 명 정도가 돼 있어서 주변 지역은 또 더럽게 추가적으로 들어올 이제 여지가 또는 뭐 공급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뭐 늘 임대가 강세인 지역, 전월세가 강세인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주변에 학교가 많이 인접해 있는 만큼 공실 부담 적다고 할 수 있겠고요. 역세권인 만큼 좋은 입지 갖춘 매물인데요. 이어서 이 주변에 개발 호재라 한다면 또 어떤 것들 있을까요? 근데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호재라는 게 이제 학세권이라는 게 큰 호재 중에 하나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인구 자체가 많이 몰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생 수요가 많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시야를 조금 넓혀 보시면 우리가 이제 도봉구 창동 쪽에 보시면은 창동하고 노원역 쪽에 이제 창동 차량 기지하고 운전면허 시험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전을 어차피 하게 되고 주변이 전체가 개발되는 계획들이 잡혀 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개발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뭐 몇 가지 이제 존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뭐 글로벌 라이프 존이라든가 또는 뭐 비즈니스 존이라든가 복합 환승 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스타트업 기업들이 할 수 있는 또 그런 기업들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또 센터라든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문화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요. 공연 시설도 이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복합 환승 시설도 만들어지고요. 거기에 따라 이제 약간 스타트업 기업들이 들어와서 업무를 또 할 수 있고 또는 또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걸 만들기 때문에 그 주변이 굉장히 이제 크게 또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레나 공연장도 또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거리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주변 지역이 굉장히 활성화되면 이쪽이 학세권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영향도 같이 미칠 수 있는 그런 이제 대규모 개발 호재가 인근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학교가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개발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남아있고요. 또 직장인을 포함한 유입인구도 많은 지역입니다. 여러 편의시설도 입점 예정돼 있어 개발 호재 또한 다양한데 그렇다면 이어서는 이 매물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떤 매물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진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제 그 리모델링해서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외관을 보시면 아주 탐날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지하 이제 1층, 2층, 3층까지로 이제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서울여자대학교에서 1, 2분 이제 도보로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수요가 많은 지역에 있고요. 뭐 땅도 이제 넓게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주인 세대도 한 층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이제 임대를 하시면서 또는 뭐 거기에 따라 또 관리를 하시면서 이렇게 또 동시에 갈 수 있는 전략도 펼칠 수 있고요. 아니면 수익형으로 보더라도 물론 초기에 이제 들어간 비용 자체는 조금 들어가지만 안정적인 월 수익 500만 나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잘 갖춰진 지역이고요. 어쨌든 임대나 월세를 놓기에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어차피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지역의 이 단독에 대한 개념은 조금 일반적으로 좀 별도로 가져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지역은 어쨌든 땅을 이제 80평 한 120, 30평을 가져가시는 구조에 있어서 어떤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향후에 또는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토지 가격은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어쨌든 이런 지역은 임대를 놓으시면서 향후에 지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이해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살펴본 첫 번째 매물 공릉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이 매물 가격 분석도 한번 도와주시죠. 네, 가격은 이제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네. 포인트 중에 이제 한 개 되겠는데요. 매매가 같은 경우는 이제 17억에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임대는 보증은 5천만 원에 월세 500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대출은 지금 현재 5억 4천만 원이 이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상 실투자액은 한 11억 1천만 원 정도 형성이 이제 되겠고요. 물론 초기에 이제 들어가는 좀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만 그 대신에 안정적으로 계속 월세가 나온다. 그런 장점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향후에 지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 충분히 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활용 전략이라 그러면 뭐 서울여자대학교 앞이라 공실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향후에도 공실의 가능성은 없이 안정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을 학세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주인 세대가 위에 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사시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두 가지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매물로 공릉동에 위치한 단독주택 만나봤습니다. 개발 호재부터 매물 분석까지 모두 소개해드렸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두 번째 매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매물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화면으로 함께합니다. 네, 오늘 두 번째로 만나볼 매물은 광진구 화양동에 위치한 신축 오피스텔입니다. 위치는 어린이 대공원역에서는 도보 4분 거리, 건대입구역에서는 도보로 7분 거리입니다. 준공은 2018년 3월에 완료 예정이고요. 전용 면적은 실면적 35.14제곱미터입니다. 구조는 방 2개, 욕실 하나, 거실, 주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매매가는 2억 7,900만 원, 임대 시세는 전세 시 2억 6천만 원 예상되고요.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 예상됩니다. 예상되는 실투자액은 전세 시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매물은 광진구 화양동에 위치한 신축 오피스텔 매물인데 두 번째 매물은 이규미 이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여건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나눠볼까요? 예. 예전에 화양동 같으면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요즘은 화양동이 임대를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물건지로 재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그 여건 중에 하나가 7호선이 관통을 하면서 기존의 2호선 라인이 건대입구에 한정이 되어져 있다면 지금 본 물건 같은 경우는 7호선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입지가 교통적으로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요. 주변에 있는 인근의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뭐 건대라든가 세종대에서 이렇게 수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얼마든지 도보권으로 올 뿐만 아니라 강남에서도 유입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져서 교통적인 입지가 굉장히 좋아진 매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세종대학교라든가 건국대학교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첫 번째 매물처럼 뭐 학교의 어떤 영향력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도 볼 수 있는데요. 그 외에도 직장인 수요라든가 아니면 그 인근에 종사하는 상업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은 수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배후 수요지가 훨씬 더 확대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물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지하철뿐만 아니라 굉장히 좋은 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내재되어져 있는데요. 어린이 대공원이라든가 어린이 회관들도 도보권에 있기 때문에 내 집 앞마당처럼 큰 공원을 갖고 있고 건대 안에 있는 호수는 굉장히 유명하죠. 큰 호수들을 내가 같이 이렇게 도보로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아니면은 학생들도 굉장히 좋게 그런 주변 환경들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은 만큼 선호하는 투자자가 많을 것 같은데 주변의 학교도 다양해 이 매물 역시 학세권 매물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광진구 화양동 주변에 있는 개발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건대 상권이 점점점 커지고 있죠.
롯데백화점이라든가 롯데마트, 이마트 등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만들어지면서 훨씬 더 건대 상권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좋아졌는데요. 이 본 매물 같은 경우는 건대 상권을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개발 호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대 상권이 기존에 있는 젊은이들이 먹고 놀고 쓰는 그런 거리에서 일단 볼 수 있는 어떤 건대 커먼 그라운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시금 새롭게 시도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테마적인 매물로서도 급부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근에는 또 서울 성수동이 자리 잡고 있죠. 성수동 하면은 중공업지로 굉장히 열악한 어떤 인근의 수공업 산업단지로 있고 있었는데요. 이곳에 702개 이상이 들어서는 IT 산업단지로 굉장히 번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좋은 인력들이라든가 고급 인력들이 유입되는 그런 매물로서 급부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양대라든가 세종대 또 건국대학교가 상재하고 있기 때문에 62,000여 명의 캠퍼스 타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학생들이 굉장히 이게 선호하는 것이 원룸이라든가 아니면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그런 이 매물을 이용할 수 있는 도보권 이내의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도 이 매물의 장점이자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양한 편의시설 입점으로 이 건대 상권 더 발전하고 있고요. 인근에는 IT 단지와 대학교도 있어 개발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는 이 매물에 대한 소개 한번 해보죠. 신축 건물인 만큼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매물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예, 건대를 중심으로 해서는 원룸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다가구 주택에서 원룸을 많이 렌탈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단독으로 이루어진 아파트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은 독립된 세대로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선호하고 직장인들이 좀 더 자기 중심의 또 자기만의 생활들을 공간을 꾸밀 수 있는 그런 건물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총층이 15층으로 되어져 있고요. 1층이 피로티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가 주차율이 75% 이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 주변이 상권이 발달하고 있고 주변에 주차 공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차에 대한 심각성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일축시킬 수 있는 그런 매물로 급부상하고 있고요. 이제 신축하고 있고 또 주변에 선호하는 학생들의 굉장히 수요들이 고급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이곳으로 수학을 시키는 그런 부모들의 어떤 안정성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들이 출고하는 어떤 그런 뭐라고 말씀드리죠? 네, 안정성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은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CCTV라든가 아니면 경비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잘 되어져 있어서 여학생들을 이곳에다 서울에다 수학시키는 지방 부모님들이 선호하는 그런 매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부 구조도 굉장히 훌륭한데요. 안쪽에서는 투룸형으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 하면은 뭐 1.5룸 아니면은 크게 하면은 큰 거실이 같이 분리되어져 있거나 하나로 되어져 있는 통합형 원룸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건 넉넉하게 투룸형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형제 자매가 같이 쓸 수도 있고요. 친구끼리도 충분히 이 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각종 편의시설이 전부 다 되어져 있는데요. 가장 큰 장점으로 말씀드렸던 주차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무인택배야 아니면 CCTV라든가 모든 경비시설들이 최첨단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매물로서는 정말 굉장히 잘 지어진 매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신축 건물인 만큼 이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매물의 특징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는 이 매물을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투자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투자 포인트 몇 가지만 좀 추려보자면 어떤 것들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역세권이면서 초역세권이면서 이곳에 있는 대부분의 구성물들이 원룸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오피스텔이면서 투룸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마 이 주변을 둘러서 이 단독 매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투룸형의 넉넉한 거실까지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뭐 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인근에 있는 신혼부부 수요까지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매물로서도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입지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학교를
주택을 둘러싸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직장인들까지도 흡입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이기 때문에 임대 수요를 하시거나 아니면 자제분들에게 신혼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수학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매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차장이 거의 없는 곳에서 주차 시설이 굉장히 완벽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건물로서는 선호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굉장히 잘 되어져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아이들에게 물려를 주던가 아니면 신혼부부로 주던가 신혼부부로 쓰시다가 차후에는 수익성 매물로 변모할 수 있는 그런 가치의 변화까지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끝으로 이 매물에 대한 가격 분석 제가 잠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광진구 화양동 신축 오피스텔 매매가 2억 7,900만 원입니다. 임대 시세는 전세 시 2억 6천만 원이고요.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 실투자액은 전세 시에 1,900만 원, 월세 시에는 1억 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매물로 광진구 화양동에 위치한 신축 오피스텔 만나봤습니다. 마찬가지로 개발 호재부터 매물 분석까지 모두 소개해드렸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만나본 두 가지 매물 화면을 통해 다시 정리해봅니다. 부동산 콘서트에서는 전화와 문자 상담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번호는 02-866-4362번 열려 있고요. 문자 상담 번호 070-8836-5683번 열려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전문가와의 상담 열려 있으니까요. 꼭 기억하셨다가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생방송 부동산 콘서트 준비될 순서 여기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알찬 매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